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의 문학, 적용학습, 고전산문 두 번째, 채생기후 지문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채생이 아버지에게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자 아버지는 산소가 어떻더냐 급히 묻고 또 정성스레 재개하고 제사를 지냈는지 물었다. 채생이 자세히 대답하자 아버지는 즉시 글 공부를 하라고 분부했다. 채생은 비록 입으로는 소리내어 글을 읽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김노인의 집에 가 있었다. 자, 지금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 채생이 김노인의 집에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노인의 집에서 있었던 즐거움을 잊지 못해 지금 글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루는 아버지가 채생에게 안채에서 자라고 분부했다. 채생이 밤에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니 부서진 창과 뚫어진 처마 틈으로 찬바람이 뼈를 뚫고 들어왔고 부들자리와 삼배이 부리는 벼룩이 들끓었다. 자, 지금 굉장히 가난한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집이 굉장히 좀 어려운 형편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넌 아내는 나무비녀의 댕강한 치마를 입고 떼낀 얼굴이 삐쩍 말라 뾰족해졌다. 지금 아내의 얼굴이나 아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채생이 김노인의 집에서 뭔가 더 좋은 환경 또는 뭔가 예쁜 여자를 보고서 지금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일어나 채생을 맞이했으나 채생은 좋은 마음이 전혀 없어 아내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가족이라든지 집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냉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네요. 채생의 생각은 오직 김노인 집의 향기로운 규방에서 누렸던 즐거움에 있을 뿐이었는데 지난날의 만남은 꿈결 같고 훗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김노인이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길 가던 채생을 납치를 해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채생이 시간을 보냈는데 굉장히 부유한 김노인의 집과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이제 김노인의 딸을 보고서 채생이 완전 홀딱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과의 처지가 너무 대비가 되니까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만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를 이렇게 일조려요. 넓은 바다 건너보니 강물이 하찮아배고 무산을 보고 나니 다른 구름은 구름이 아니네. 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김노인의 집과 김노인의 딸 너무 어마어마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지금 너무 하찮아 보인다. 내 아내는 너무 별로인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이제는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 신세와 똑같다고 이제 짧은 한숨과 긴 탄식 속에 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늦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생각을 합니다. 서방님이 평소에는 나에게 엄청 다정했는데 갑자기 냉담해졌어. 달리 정을 준 사람이 있는 게 틀림없구나라고 이 채생의 달라진 태도로 인해서 아내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낌새를 알아차릴 만한 단서가 없어서 막 채생에 이런 걸 막 샅샅이 뒤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채생이 차고 있는 배로 만든 주머니가 눈에 띄었는데 거기가 원래는 텅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심이 막 피어올라 조사를 해보니 그 안에 부시와 부싯돌이며 바둑알 모양의 은화가 들어있어서 이 사람이 딴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몹시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리 위에 버려놓고 일어나서 이제 좀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채생이 늦잠을 자서 글 공부도 안 한다고 꾸짖으러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작은 주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온 힘을 다해 매질을 했대요. 그래서 채생이 낱낱이 실토를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더더욱 화가 나서 그 김노인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김령은 본래 부귀한 사람이라 이렇게 함부로 불러올 수 없는 인물이거늘 그냥 이제 심부름꾼을 보내서 너 이 녀석 이리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김노인은 자신의 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다. 이제 과부였거든요. 그래서 그 딸을 시집 보낼 생각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모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채생의 집으로. 자, 그대는 얘를 무너뜨리고 딸의 음문을 도와 자신의 행실을 그르치고 내 아들까지 그르쳤소. 대체 왜 그런 거요? 라고 이제 막 화를 냈는데 김령이 이제 설득을 합니다.
사위를 고르는 수레가 공교롭게도 대개 아드님을 만나 비차간의 불행을 이루다 말할 수 없소. 자, 그런데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지듯 지금 집안이 평안하니까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삽시다 하면서 그를 설득하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생의 아버지도 딱히 대꾸할 말이 없어 앞으로는 아무 상관없이 부디 서로 곤란하게 하지 말고 사십시다 이러고 떠났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김룡이 채생 집안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계속 도움을 줘서 채생 아버지의 환심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김노인의 딸이 정말로 채생 집안의 며느리가 됐어요. 진짜로 이제 채생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 엄청 커다란 새 집을 지어서 채생 부부를 거기 살게 하고 채생의 부모도 좋은 집으로 모셔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채생의 어머니는 새 집에서 지내고자 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 이제 왜 그러는지 구체적인 내용 한번 봅시다. 자,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이 작은 집을 지킬 테니. 자, 김룡이 마련해준 새 집, 되게 크고 좋은 집인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원래 살던 작은 집에 살겠다. 양반의 체면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반의 허례허식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로 아버지를 두고 혼자 이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뭐 혼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때때로 이제 어머니를 방문하고 하면서 가보는데 갈 때마다 수십 명의 하인들이 있고 막 이제 별당에 가보면 서가에는 재기 가득하고 막 화초가 우거지고 막 하인들은 그득그득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랑 비교도 안 되게 아주 화려하고 풍요로워요. 그래서 거기에 해가 지도록 앉았다 누웠다 하니 거기를 떠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돌아오면 우리 집은 무너져가는 두억한 초라한 집, 너무나 쓸쓸하기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 이제 남은 생 얼마 남지도 않았을 텐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뭐하러 사나 라고 해서 이제 자기도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떠나겠다고 또 직접 말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이고, 내가 혼자 빈집에 살면서 너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집까지 밥을 나르게 하는 게 좀 폐가 되네. 또 가족이 이렇게 또 따로 사는 것도 좀 어렵다. 우리 같이 살자 하면서 이제 자기가 실제로 새 집에 살고 싶었던 거지만 겉으로는 가족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언급하면서 이제 자기도 같이 살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생도 매우 기뻐하면서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엔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 근교의 비옥한 땅 1,000묘를 채생에게 주면서 이제 채생도 집안 살림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김룡이 너무 부자니까. 그래서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힘썼고 그 덕분에 이제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의 공명을 떨치고 마침내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으며 금상주기초에 기사의 신하로서 임금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전 소설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몰락한 양반과 부를 쌓은 중인의 대조적인 삶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양반집이어서 글 공부하고 있는 이 채생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이 중인이었던 김룡의 집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는 이런 대조적인 삶을 보여줌으로써 조선 후기의 변화해 가던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7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시대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답은 3번이죠. 양반이 몰락하고 중인들이 부유해지며 물질적 능력이 중요시되기 시작했다. 자, 왜 그런가 하니 윗글에서는 이제 몰락한 양반을 대표하는 채생의 집안과 부유한 중인을 대표하는 김룡의 집안 사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럼 물질적 능력이 중요시되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채생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되자 그 후에 이제 과거에 급제하면서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 능력이 중요시되던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른 선지들은 왜 오답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몰락한 양반의 체면을 지키면서 물질적 유혹을 멀리하는 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죠. 채생이 물질적 도움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되게 당대사회에서 물질적 능력이 중요했음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반은 몰락하였더라도 부유한 중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었다. 이것도 그렇지 않죠. 김룡은 본래 부귀한 사람이라
재상이나 학사라 할지라도 앉아서 불러볼 수 없는 인물이거늘 이라는 묘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양반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양반은 양반끼리만 혼인할 수 있었다. 그것도 아니었죠. 양반인 채생 집안과 중인인 김령 집안끼리 혼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정경제가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여성의 권위가 더욱 커지고 있었다.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학습 자료와 자세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